네, 안녕하세요. 북한 사회 이해. 자, 오늘은 북한의 이 문화적인 측면을 같이 살펴보면서 자연스럽게 남한에 있는 문화유산과 앞으로 어떻게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남북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대해서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남북한 모두 다 전통적인 그동안 2000년 넘게 발전해온 전통 문화유산이 있고요. 이러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단지 최근 70년만 서로 분단되어서 생활해 왔었기 때문에 민족의 우수성과 전통 문화는 아주 이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남북 노력을 통해서 공동 등재하고 또 북한과 남한의 아주 우수한 유네스코 문화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전통 문화와 통일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는 순서로 갖겠습니다. 먼저 민족의 전통 문화를 보시면은 사실 우리가 이미 동일한 언어와 동일한 문화를 활용을 하면서 그동안 수천 년을 같이 살아왔습니다. 자연스럽게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떠한 이 평화를 사랑하고 가족과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 성실하고 선한 이러한 전통적인 이 심성을 유지를 하면서 민족 정서와 문화를 발전해 왔고, 또한 자주적으로 이웃에 있는 나라와 서로 교류하면서 더욱더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우수성을 그동안 가져왔습니다. 결국 70여 년간 분단에도 우리 민족은 하나라는 민족 의식과 그리고 한글을 사용한다라는 아주 우수한 이 언어적인 특성 그리고 전통의 가치를 함께 공유를 하고 음식이나 아니면 문화유산이나 관광이나 아니면 각종 문학작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근간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70년 동안의 분단만 우리가 극복을 하면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 동안에 하나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으로서 문화는 충분히 교류가 가능할 문화는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재는 남과 북이 하나였을 때, 하나의 민족이었을 때 만들어진 것이고, 결국은 뿌리가 하나인 전통에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통일의 당위성과 그리고 앞으로 통일을 이러한 거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 역사적인 책임성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민족이 더욱더 이러한 전통 문화를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이러한 이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앞으로 각종 전통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서로 남북한 교류를 통해서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그러한 작업 중에 대표적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남북이 공동 등재했었던 씨름의 예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북은 2018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서 씨름을 공동 등재를 하는 성과를 냈는데요. 사실 씨름은 남한과 북한에서 물론 70년 동안 분단되기 이전서부터도 실제로 각 동네 지역별로 많이 시행이 됐었고, 이게 분단된 이후에도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씨름을 열심히 장려하고 학교 스포츠로 참여한 결과 결국 남한과 북한이 함께 공동 등재하는 게 좋겠다라는 유네스코의 제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씨름을 유네스코 유산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이를 각각 신청했지만 각 지역에 있는 공통성을 고유한 전통 문화로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는 매트 위에서 옷을 입은 상태에서 하는 이러한 씨름이고, 남한에서는 모래판에서 이 차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씨름이지만, 실제 씨름을 하는 방법, 즉 삿발을 이용을 해서 넘어뜨리는 경기 방식이라든가 평상시보다는 주로 명절이나 세시 풍속을 계승을 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이러한 역사적인 그동안의 이 경험 그리고 이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이 전투의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체성과 이를 통해 가지고 더욱더 단합되는 이 사회적 분위기를 공동체의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고유한 전통 문화로 인정을 하고 이를 확장시켜서 현대 스포츠로 인정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결국 이러한 씨름에 대해서 이미 고구려 때서부터 내려왔었던 이러한 전통적인 모습들, 그리고 이러한 그림들, 벽화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각종 기록들과 고려 시대, 조선 시대로 내려왔었던 이 역사적인 흔적들을 잘 집대성하여서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까지 하나의 이 무술의 일환으로서, 또 생활 스포츠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룰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동질성을 느낄 수 있었던 이러한 기록들을 그대로 잘 등재를 해서 남북한이 공통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이 씨름은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왕실이나 민간에서 명절 잔치판에 씨름을 벌이고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을 하고 모두가 함께 즐겼었다라는 일종의 공동체 구성원을 단합 결속시키는 원동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스포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홍도의 씨름도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상투를 틀은 뭐 양반이나 중인 이상의 계급에서부터 이렇게 상투를 틀지 않은 일반 상민들의 백성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스포츠를 즐기는 이러한 모습들이 풍속화로 남아있을 정도로 남북한 모두 동일하게 인정을 하고 있는 역사적인 전통 문화의 한 부분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스포츠였습니다. 결국 유네스코는 가정, 지역 공동체, 학교에서 씨름의 기술을 배우고, 또 이러한 기술들이 이러한 이 스포츠를 운영했었던 경험들이 결국은 그동안에 각 지역에 있는 각종 명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북한에서도 이 옷을 입고 있는 이 형식만 일부 다를 뿐이지 실제로 이 추석을 즈음해서 한다라든가 이러한 것들의 공통점을 모두 다 인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남북한 문화유산으로 남북 씨름을 공동 등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했고요. 결국 앞으로 이 전통 문화가 계속해서 남북한의 공통성을 인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유네스코를 포함한 각종 세계 기구에서도 남한과 북한이 사실은 하나의 사회였고, 그리고 이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이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이러한 남북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공동 등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남북한의 이 공동 문화유산을 끊임없이 발굴을 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판소리라든가 아니면은 강강술래처럼 전통적인 이 놀이문화나 아니면은 이 공연 문화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하기도 했고요. 그 외에 종묘, 석굴암, 불국사, 창덕궁처럼 어떠한 시대적인 문화적 우수성을 함께 볼 수 있고, 이 가치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보전, 발전, 계승시켜 왔었던 이러한 문화적인 활동들을 세계적인 수준에서 함께 인정받고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켜나가야 될 하나의 문화유산으로서 등재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무형문화유산으로서 택견이라든가 농악이라든가 종묘제례학, 종묘제례의식 이러한 것들도 무형문화유산으로 함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굉장히 많은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문화유산이 남북한 통틀어서 결국은 우리 민족 전체의 한민족 전체의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조금 헤레본처럼 이 언어가 만들어지면서 이 언어에 대한 해설서가 함께 붙어 있다라는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도 유례가 없는 아주 우수한 문화적인 기록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50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쓰여졌었던 조선의 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 그리고 고려 대장경판처럼 이 어떠한 이 외침으로부터 불교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그 외세를 극복하려고 했었던 이 민족적인 긍지나 노력 등도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이렇게 다양한 이 우리의 무형문화재나 아니면은 기록유산이나 아니면 유네스코 등재 유산들이 남북이 하나로 이어지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지켜야지 될 아주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함께 인식을 한다 그러면, 비록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지금 당장은 남한으로 와서 이러한 문화유산을 함께 향유하거나 느낄 수는 없다 하더라도, 민족의 자긍심으로서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는 남북 공동의 문화유산으로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한편 북한도 우리처럼 문화유산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열심히 한 결과, 북한에서도 2000년대 이후에는 문화유산과 관련되어 있는 법제를 정비를 하고 민족 문화유산을 발굴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과거에 사회주의 헌법에서 복고주의적인 경향을 반대한다라는 항목을 삭제를 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투자와 후원을 아끼지 않는 이러한 체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전통을 계승하는 전수자 교육을 이제 그 맥이 끊기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강화를 하고 있고요. 또 문화유산을 그동안 방치했다라고 볼 수도 있었던 각종 문화유산들을 목록화, 보존화 작업을 강화를 하고, 여기에 이 정부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북한에 있는 문화유산들을 새롭게 정비를 해서 국제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마련을 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은요, 총 6건으로 세계 유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고구려 고분군이 2004년에 최초로 등재가 됐고요. 개성의 역사 유적 지구로 해서 선주교가 있는 일종의 고려의 옛 수도터 이들 지역이 세계 유산으로 지정을 받아서 개성 관광단지를 개장할 때 함께 오픈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아리랑을 2014년에 그리고 김치를 2015년에 각각 등재를 했고, 최근에 씨름이 2018년에 남북 공동 등재를 하는 이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북한도 세계 기록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무예도 보통지라고 해서 2017년에 그러니까 무수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이들 북한에 있는 유네스코 문화유산도 우리가 지금 현재는 직접 가서 방문을 하거나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무형 문화유산은 우리가 얼마든지 함께 공유를 할 수 있고, 앞으로 남북 교류가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러한 개성이라든가 고구려 고분군이라든가 다양한 세계 유산들은 점차 개방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남한에서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북한의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과거 우리가 역사책으로만 봤었던, 그래서 이 교과서에만 봤었던 이러한 고분군에 있는 벽화들이 있는데, 이 평양 부근에 있는 5개 지역은 아마 평양이 국제도시로서 발전을 하면서 정비가 된다면은, 이게 단순하게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이 제반 인프라 시설들, 그리고 보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보존 기술, 그리고 이를 홍보할 수 있는 이 홍보 역량까지 총체적으로 구비가 돼야지만 가능하겠고요. 이 외에도 북한과 중국에 분포되어 있는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뿐만이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서도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의 하나의 변방의 역사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각각 등재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이 경제적으로 훨씬 더 북한에 우월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동안 투자해 놓은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문화유산을, 고구려를 중국의 문화의 일환으로서 하려는 노력이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만약에
만약에 남북이 협력을 해서 한국에서, 즉 남한에서 이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지원하거나 아니면은 국제학술대회를 통해서 이 고구려를 포함한 과거의 삼국이 함께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발전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 통일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이 고구려의 정체성을 통일된 이 삼국을 통일을 한 주체인 이 한반도에서 실제 이 고구려의 이 역사적인 계승자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각종 노력들이 남북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북한에 있는 문화유산을 보존관리 지원을 충분히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우리가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에 뺏기는 게 아니라 북한을 통해서 남북한 한반도의 역사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데 아주 중요한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무리 중국이 이렇게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고구려의 역사가 어디 가겠느냐, 이게 바로 남한 그리고 남북한의 역사가 아니겠느냐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제 전 세계에서 문화유산을 등재를 하고 그리고 각종 이 국가의 또 민족의 우수성을 위해서 서로 홍보를 하는 치열한 각축장인 곳에서 남북한이 협력을 해서 북한에 있는 이 고구려 고분군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고 이 등재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 중국에 분포되어 있는 일부 고분군까지도 북한과 이 중국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중에 남한이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실제 중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북공정을 어느 정도 차단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성의 이 역사의 유적지구 같은 경우엔 고려의 수도였었던 개성 일대에 남아있는 유적지구, 특히 고려 왕건릉이라든가 고려 성균관, 선주교, 기타 한석봉이나 영통사, 한석봉에 써놓은 글씨나 아니면 영통사 등 12곳을 묶어서 고려 이 개성 유적지구로 했고요. 이들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성 관광이 개시됐었을 그 당시에는 이들 지역들이 일부 오픈이 돼서 남한에 있는 관광객이나 아니면은 이 투자자들이 함께 방문을 해서 금강산 관광처럼 함께 이 관광 사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발전시키던 이들 지역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남북 관계가 조금 더 개선이 되고 앞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남북한 모두 이 평화적인 약속 그리고 이 긴장 완화가 된다면 금강산처럼 서울에서 훨씬 더 이 접근성이 좋고 당일 여행도 충분히 가능한 이 개성 일대의 유적지구가 충분히 북한에서도 남한에 개방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장소로 각광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언젠가는 우리도 이 하루 당일치기 여행으로 충분히 개성에 방문을 해서 서울에서 한두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이 개성에서 아주 멋진 이 고려의 각종 문화유산들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형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방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리랑이나 김치나 아니면 시름처럼 우리도 함께 지금 이 순간에도 향유를 하고 있는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이를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남한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문화유산들도 북한에서 충분히 향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각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 그리고 어떠한 우리가 방문을 해야지 되는 해당 이 세계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어떤 장소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이 문화적인 공동체로서의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특히 무형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남북이 항상 이 공동 등재를 한번 반드시 고려를 해보는 이러한 형태로 발전한다면 더욱더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남북한의 문화적인 동질성을 홍보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록문화유산 같은 경우도 정조가 이 이덕무, 박제가 박동수를 통해서 만들었었던 이 무예도 보통지 같은 경우에는 남한에서도 복원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전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만 원본이 남아있는 북한에서 이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2017년에 등재를 했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앞으로의 전통 문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통일 한국의 통일 문화를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남북한의 문화 유산은 공통된 역사와 정신 그리고 긍지를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처용가 같은 경우에 어떠한 신라 시대 통일 신라에서만 이 향유가 됐다라고 하겠습니다만은 결국 이 통일 신라에 있었던 이 이 처용가의 전설이 나중에는 고려를 넘어서 조선조에까지 어떤 귀신을 쫓는 이러한 이 한민족의 정서를 담아가지고 남북한 어디에서든지 함께 향유를 했었던 문화로 발전했었던 것처럼 하나의 공통적인 역사적인 정신적인 문화적인 이 동질감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남북한의 문화유산입니다. 결국 남북한의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해서 유네스코 등재나 남북협력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통일 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요. 이러한 통일 문화는 결국 다시 이 남북한의 공통된 역사의식이나 공통된 정신을 다시 자극시켜서 남북한이 빠른 시간 내에 이질감을 덜어내고 서로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비무장지대 그 자체도 인류가 그 정신과 그리고 이게 어떻게 민족의 아픔을 줬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해야지 될 인류 공통의 유산으로 규정하기도 했었고, 더 나아가서 남북한 평화가 구축이 되면은 북한과 공동으로 해서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이 DMZ를 이 등재하는 것도 함께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북한이 실제 교류를 하고 정말 통일 국가를 향해서 간다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베를린 장면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뭐 획기적인 형태의 교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155마일 이 DMZ가 유네스코 공동 등재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보존하는 이 남북한의 경계를 어느 정도 삼으면서도 통일 국가를 이뤄나가는 어떤 순차적인 단계별로 서로 개방을 하는 이러한 이 장점과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 공간으로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한은 군사 분계선 일대의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를 하고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으로 평화지대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바탕으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고 이를 일종의 문화유산으로서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도 남북한의 경제교류나 아니면 인적교류, 물적교류는 확대를 시킬 수 있는 이러한 디딤돌로서 이 DMZ를 남북한 통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전을 하는 이러한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앞으로 우리 민족의 공통된 문화유산을 계속해서 발굴을 하고 이를 더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남북한 평화가 충분히 우리가 살아있는 시대 내에서도 공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앞서 얘기했었던 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바로 문화유산으로부터 출발을 했다라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문화적인 자부심이나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통일된 문화로서 통일 문화로서 새롭게 형성이 되고 발전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같이 살펴본 이 유네스코 남북한 이 문화유산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중에 통일된 한국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은 DMZ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DMZ를 중심으로 해서 남한 지역과 북한 지역이 서로 공유를 하고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유지를 나름대로의 사회적인 체제를 유지를 하지만 그 와중에 통일된 한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단계적인 통합을 이루어 나간다 그러면 각 지역에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어떠한
현재 체계가 급격하게 변화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테러의 위협이라든가 사회 혼란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마어마한 이 통일 예산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각 지역 내에서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그리고 통일한국은 통일한국대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DMZ를 하나의 문화유산으로서도 남겨놓을 수 있다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통일 작업을 처음서부터 단계적으로 시작을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반도의 통일도 가까이에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러한 과정을 함께 지켜보는 역사의 산 증인으로서 우리 문화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안착을 하고 통일 문화를 발전하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기하면서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